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줌의 노부알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부동산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한 고민의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글에 대한 고민 해결 방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금이 부족해요. 서울 빌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쓴 글인데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30대 중반 싱글 여성이고 회사는 양재역 부근, 거주하는 곳도 양재역 부근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모아둔 돈 플러스 대출 이렇게 해서 3억 정도의 집을 매수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파트 사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데 빌라 사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네, 안 됩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대라 30대 저는 30대 후반이네요. 30대 중반 나이면은 아파트 사셔야죠. 빌라 사면 안 되죠. 그 댓글들을 쭉 봤는데 무조건인 게 어딨냐, 무조건 아파트만 사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 빌라도 다 같이 오른다, 빌라도 사도 된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빌라도 올라요. 빌라도 오르고 무조건 아파트죠. 예, 무조건 아파트예요. 빌라도 오르긴 오르는데 빌라가 재개발로 지정되지 않는 한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분이 20대 중반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곳에 빌라를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분은 30대 중반이에요. 새벽까지 술 마시면은 다음날 출근하기 굉장히 힘든 나이라고요. 저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근데 빌라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서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될 만한 곳에 빌라를 사서 세를 주고 시간에 맡기면은 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적고 이분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10년 뒤면 40대 후반인데 만약에 그 빌라가 재개발로 지정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빌라가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로 지정된, 구역 지정이 된 빌라들은 최소 5억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개발로 지정이 예상이 될 곳에 들어간다 라고 치면 재개발이 지정이 될 곳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30대 중반 여성분이 거기서 어떻게 몸테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5천만 원 미만 있으면 빌라를 사야겠지만 1억 정도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소형 아파트로 가셔야죠. 저도 빌라를 사봤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강남권의 빌라는 좀 올랐어요. 근데 제가 샀던 빌라는 강남권이 아니었고 다른 쪽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빌라가 돈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의 상황에서는 빌라보단 아파트를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70%까지 받게 되면 3억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미혼일 경우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가 2.55%거든요. 2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면 매월 약 79만 5천 원이 나갑니다. 월세가 75만 원인데 원리금 79만 5천 원이면 이게 낫죠. 훨씬 낫죠. 이 79만 5천 원이 전부 다 이자는 아니고요. 원금이 약 38만 원이 납입이 됩니다. 매달 38만 원 적금 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양재역까지 출근할 수 있는 3억 언저리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용인, 신봉, 운암 퍼스트빌입니다. 총 세대수가 962세대예요.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적지 않은 세대수예요. 개별 난방이 아니고 지역 난방으로 되어 있고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신분당선 성봉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는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선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아파트긴 한데 보기에 원룸처럼 돼 있어요. 분리형 원룸, 발코니가 있고 여닫이 문으로 방이 하나 구성되어 있고 붙박이장이 있고 주방이 하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성봉역까지는 걸어서 가기에 조금 힘들 것 같고 마을버스 타고 성봉역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출퇴근 거리는 네이버 기준으로 42분 정도가 나오네요. 이건 양재역까지 찍었을 때예요. 아니면 빨간 버스 1550번을 타게 되면 40분 안에 도착을 하게 되네요. 이 정도면 꽤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외관도 꽤 깔끔하게 생겼죠. 제가 여기를 추천드린 이유는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게 예비타당성이 통과를 했죠. 예비타당성이 통과를 하면서 화서역 주변, 호매실역 주변에 아파트 값이 한 1억씩은 올랐어요, 기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연장이 되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감으로써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지만 그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성봉역, 수지구청역 이쪽
안쪽에 있는 집값들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신분당선 지하철을 타고 화서역이나 호매실역까지 출퇴근을 하다 보면 그 안쪽으로 더 들어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잖아요. 이것처럼 호매실역이나 화서역 주변에 사셨던 분들도 가까운 쪽으로 좀 더 오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랑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거든요. 강남 옆에 과천, 그 옆에 평촌, 그 옆에 군포, 더 내려가서 어디야 안산, 시흥 뭐 이렇게 있는데 안산, 시흥 아파트 값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과천의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천이 강남이랑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그것처럼 호매실 지역의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봐야 수지구청역, 성복역 주변의 아파트 값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쪽이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올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역전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만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평형대로 구분을 하자면 호매실, 화서역 주변의 아파트 값이 성복역, 수지구청역의 아파트 값을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분당선이 개통이 완전히 되면 호매실, 화서역 주변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지구청역, 성복역 주변의 아파트 값도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신분당선 호매실까지 연장이 되는 게 이제 예비타당성이 통과를 했는데 2023년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해요. 선례를 보면 알겠지만 예정대로 착공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언제 완공이 될지 저도 몰라요. 두 번째는 공릉 3단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공릉 3단지는 현재 작은 평형대는 2억 3,500만 원 선부터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평형은 2억 8천만 원 정도부터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 친한 후배가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신용대출 받으면 3천 받아서 8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해서 그때 매물을 사주려고 찾아봤던 매물인데요. 작년 10월에 봤을 때만 해도 제일 작은 평형이 금매로 2억 600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그 후배가 결국엔 사지 않았고 이 아파트는 벌써 2억 3천부터 매물이 형성이 돼 있어요. 6개월 만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죠. 실제로 가서 작은 평형하고 큰 평형을 봤는데 이게 구조가 방 하나 그리고 여닫이 문으로 거실처럼 하나 쓸 수가 있고 화장실이 돼 있는 이런 구조였어요. 여기는 총 84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도 좋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 도로 정비도 잘 돼 있었고 좀 깔끔한 느낌, 파리바게뜨도 있어서 그 앞에서 커피를 한잔 하고 왔는데 10월달 날씨가 좋을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아, 사람 살기 괜찮은 동네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7호선 공릉역이랑도 인접을 해 있었고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도 있었고요. 제가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7호선 라인이 괜찮거든요. 강남역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던 지역이고 폭등하지는 않아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 환경 여건이 좋다 보니까 신혼부부들도 꽤 많이 살고 있고요. 새도 잘 나가고요. 바로 앞에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그게 지하화 작업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위를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랑천 건너편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예정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건설이 될 예정인데 호텔도 들어오고 컨벤션 센터도 들어오고 그리고 아파트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레미콘 공장이랑 철도 기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밀어버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C가 광운대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GTX-C는 지금 국가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무조건 되거든요. 예정은 2021년 말에 착공을 시작한다는데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GTX-C가 완공이 되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15분, 17분 안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양재역까지 출퇴근을 하신다면 7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까지 간 다음에 고속터미널역에서 3호선을 환승해서 양재역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1시간 3분이 걸리네요. 세 번째, 창동 주공 17단지. 이것도 실내는 공릉 3단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외관도 되게 옛날에 지어진 주공 아파트 느낌이고요. 현재 매가는 2억 7천만 원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창동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창동 역세권 개발은 차량 기지와 그 옆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갈아엎고 복합시설로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사진 보시면 지식형 R&D 센터, 복합 상업 업무 문화 예술 공간, 복합 상업 시설, 컨벤션 시설, 공공 시설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요. 재건축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GTX-C가 창동역을 지나갑니다. 창동역에서 GTX를 타게 되면 삼성역이나 양재역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향후 가치를 봤을 때
이쪽도 아파트 값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1호선 녹천역에 승차를 하신 다음에 3호선 동로 3가역까지 가서 환승을 하시고 다시 양재역까지 가시고 총 1시간 18분이 걸립니다. 여긴 진짜 출퇴근 힘들겠다. 그리고 네 번째, 성남 삼도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이쪽은 위치가 성남시 하대원동인데 현재 성남시 일대가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어요. 이유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변 일대가 다 밀리고 아파트로 새로 다 들어서요. 아직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쪽 일대가 다 밀리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어가면 좋은 지역입니다. 이 성남 삼도 아파트는 꽤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그 옆에 있는 삼남 아파트 은영 빌라랑 같이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구역 지정받고 아파트 입주까지 길게는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걸린 지역도 있어요. 반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돼서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서 아파트가 약간 나홀로 아파트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죠. 현재 매가는 3억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공사는 계룡건설로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쯤에 이주 예정이에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까지 해서 162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가서 몸테크를 좀 하다가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서 2023년까지 좀 버티다가 신축 아파트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성남 지역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데가 있죠. 이쪽이 지금은 다 빌라촌인데 다 밀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삼두빌라는 이쪽은 아니고 저 아래쪽에 보이지 않네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일대가 다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후광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출퇴근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3본 한라주공 4단지 1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가는 작은 평형이 3억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총 세대수는 1228세대.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주공 아파트 느낌이에요. 이게 초역세권인데 바로 단지 앞에 4호선 수리산역이 있어요. 양재역까지 출퇴근은 1시간 2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용적률이 미쳤어요. 용적률이 115% 이러거든요. 이 용적률이 왜 중요하냐면 재건축될 경우에 이게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세요. 재건축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용적률이 낮을수록 좋은 아파트다. 한 용적률이 150%만 돼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115%예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랑 같은 평형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1차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요. 이유는 용적률 때문이에요. 용적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서 출퇴근을 하시고 나중에 재건축이 될 경우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요새 좀 생겨가지고 아파트 값이 요 근래 갑자기 급격히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아파트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3본 신도시다 보니까 이쪽 일대가 여건들이 환경 여건들이 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면서 이쪽에서 출퇴근하면서 투자용으로 3억 미만으로 갖고 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산이 있어서 실거주로도 꽤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되면 이게 대박이지. 자, 여기까지 제가 추천드린 아파트고요. 저 같으면 4번 삼도 아파트 아니면 5번 3본 한라주공 4단지 1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는 현재 이슈가 신축 아파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신축 아파트의 힘이 깡패예요. 깡패 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 근데 그런 신축 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렇다면 그런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그게 4번 아니면 5번이란 얘기. 4번 삼도 아파트는 지금은 낙후된 아파트지만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면서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2023년, 2024년쯤에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좀 몸테크를 하면은 2024년쯤엔 신축 아파트를 한 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신축 아파트가 몇만 세대가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와장창 들어오면 그 주변의 아파트 값을 멱살 잡고 다 끌어올린다고. 그것처럼 그 후광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3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고 4번 3도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고 3번 한라주공 4단지 1차 아파트 이거는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몰라요 저는. 근데 재건축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왜냐면 용적률이 115%라는 거는 수많은 건설사들이 침 흘리고 있을 거예요.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재건축이 된다고 한다면 아파트 값이 엄청 또 오를 거예요. 다 그래 왔거든요. 그 3본 일대가
주변 환경이 좋아서 살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사연에서 보면 부해조 홈즈에서 뭐 산뷰를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여기 뒤에 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3번 한라주공 4단지 1차 아파트. 저 같으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신분당선 성복역에 인접을 해 있습니다. 신분당선 성복역에 인접을 해 있습니다. 신분당선